저는 오늘 한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버텼거든요. 아 진짜 막 졸린데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면서 7시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헉 하고 쓰러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나 그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왔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내란 수괴라고 적시가 됐어요. 그 점점점 이야기의 흐름이 점점점 끔찍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예,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전혀 이게 우파 진영에게 전혀 유리한 방향이 아니고 전혀 조금의 반전도 없이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가고 있어. 무슨 코스닥 잡주 마냥 그냥 하한가 맞고 또 하한가 뭐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야 그냥. 아니 어떻게 정치가 이럴 수가 있나? 몇 번 맞는 거야 이거. 하한가를 그냥 몇 원석을 맞고 있어 지금.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특히 내란 수괴가 적시됐다라는 점에서도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원래는 이게 직권 남용이면 모르겠는데 내란 수괴를 적었다라는 것도 사법부에서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매우 불리한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 수사받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리한 정황이 돼요. 왜냐면 억지로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나와서 자진해서 자진 출석해갖고 내가 자료 조사했다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뭔가 법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수사기관을 존중하고 국가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사법부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률에 대한 수호의지,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 국가적인 시스템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금 장면이 만들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다면 그나마 공수처가 오지랖이었네. 공수처 니들은 좀 빠져 이러고 빼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름대로 버틸 만한 사법적인 뭐 타당성이 있었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숨을 돌릴 수 있고 한 턴 벌었다. 이럴 수가 있었겠지만 이게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불리한 지금 정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 3가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바로 요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대목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아파. 뭐 술을 많이 먹어서 조금 오늘 좀 사설이 많이 나옵니다. 라든지 술병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수술을 좀 앞둬야 된다든지 아니 뭐 급한 상황이 있다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뭐 누구 장례식에 가야 된다든가 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자료를 준비하느라 좀 바쁘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면은 웬만한 인프라들 웬만한 정보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셈이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일반인보다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더 유리한 입장이죠. 대통령의 입장이니까 또 주변에 얼마든지 자기 위계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유리한 직원들도 끌고 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더 사법적 대응이 유리함에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 요구에 있어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내가 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라든지 뭐 날짜를 갖다가 좀 한 2개월 뒤로 미뤄주면 안 되겠냐라든지 뭔가 이게 날짜를 조율할 수가 있거든 수사기관과.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 안 했다는 거야. 이거는 대놓고 그냥 수사기관을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이거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법적 특혜를 노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본인이 회피하는 걸 넘어서 아예 자기가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나 수사 자격이 있는지를 지명해놓고 거기에 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왕도 그럴 권한이 없어. 이거 왕을 넘어서는 권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전혀 정당하게 보질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였던 행태가 지금 이 판사 결정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마련해서 얘기를 하고 시간을 벌어서야 되는데 아예 쌩을 깠다? 이거는 조금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조건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상이고 사고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일단 알았다. 너희들의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일단 받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공수처가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이건 너희들 월권이라면 그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돼. 아예 수사조차 안 받겠다. 이거는 뭐냐고. 뭐 자기가 초법적인 존재야. 뭐야. 뭐 이러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주장이거든. 마치 어떤 느낌이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의 뭐 권력자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주장하는 노릇이랄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뉘앙스가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도박 같은 처세술이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수사는 받으면서 그 수사의 질문을 골라받겠다라면 그건 가능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묵비권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대답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런 건 괜찮아. 그건 자기 권리고 자기가 법정 대응해서 가능한데 아예 내가 출석도 안 받고 수사도 안 하고 심지어 서류도 안 내고 내가 왜 안 나가는지도 상대의 수사기관에 제출도 안 해. 이 정도는 웬만큼 막 나가는 뭐 마음대로 해라. 나 그냥 뭐라도 해라. 그냥 구속시켜. 뭐 이렇게 웬만하면 막 나가는 자범 수준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전략이었던 거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했을까? 조언을 한 사람이 없던 거지. 그냥 자기 판단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자기 상황에 대한 인지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처세술이 나와야 됨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멋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야 이게 내가 이랬다가는 더 큰일 날 텐데 이런 판단 자체 즉 미래를 보는 예측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명분이 없는 행위를 하고 사법부에서 밀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 청구해서 판사한테 자기네들도 뭘 냈어.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저거저거 주저리 막 써놓고 자기네들도 의견을 게재했는데도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그냥 묵살이 당한 거 보면 타당성이 1도 없는 헛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1도 없었다. 판사가 아예 고려조차도 안 했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 논리가 없었는가도 이런 대목에서 알 수가 있겠죠. 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면 좋았을 텐데 아예. 그러니까 이 출석 자체를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1차적으로 한 대 맞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런 수사기관을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요 대목도 지금 이 공수처라는 곳이 수사를 잘 못하는 애들이야. 공수처라는 애들은 작년에 체포 영장 발부율이 제로예요. 제로. 단 한 건도 영장 발부를 못할 정도로 무능한 애들이라고. 거기 가 있는 검사 애들이 사실 무슨 열정이 있겠어. 뭐 수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좀 이길 만한 좀 이런 쉬운 애들 이런 거면은 뭐 좀 편하게 각오하잖아. 왜냐 패턴이 뻔하니까. 근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되니까 이거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뭐 좌파놈을 때리면 좌파들이 또 난리를 쳐. 우파를 때리면 우파 애들이 또 난리를 쳐. 이건 뭐 어디 가나 욕만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 이 공수처랑 부처는 애초에 이거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업적이 있냐, 기여가 있냐, 수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막 설렁설렁 막 개판이야 그냥 막. 이런 허접한 애들이 대통령의 내란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런 거는 사법적으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상대가 허당인데 뭘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근데 이번 내란 관련한 상황은요. 다른 범죄랑 다르게 만인에게 공유가 돼버렸어. 범죄 현장 자체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딱 해. 그런데 종북척결이래.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 계엄령 발표 선포를 보면은 어디선가 이 간첩놈들이 들어왔구나. 어디서 간첩놈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어디서 내전이나 어디서 누구를 납치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얘기를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이 내용이 종북척결을 외치면서 계엄령을 선포를 딱 하고 들어갔는데 왜 군인이 성관위에 가고 왜 국회로 가냐. 그 장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리고 국회에서 뭐 창문 깨고 들어가지 뭐 거기서 뭐 일반 그 보좌관들과 대치하지 뭐 별일이 다 있어. 거기다가 뭐 국회의원 출입도 막았지 뭐 이러니까 이게 다 증거로 다 나간 거야. 그거를 판사들도 다 실시간으로 봐. 검사들도 실시간으로 봐. 다 봤어. 이거는 마치 생중계로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집단 폭행을 하든지 뭐 하여튼 집중 구타를 하든지 이거를 생중계가 다 나간 상황이야. 맥락도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적인 과정만 고치는 거잖아. 이러니 아무리 허접한 공수처라도 얘네들이 뭘 냈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법부도 아니까 인지를 한 거야. 범행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가 다 알고 보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 사건은 사법부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피의자 니들 서류 내. 여기도 내. 양쪽의 얘기를 딱 보고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판단해볼게 이러고 고민해서 나오지만 이 사건은 이미 범죄가 공수처 수사보다 판사들이 먼저 인지를 다 했다라는 거야. 다 봐. 보고서는 뭐야 쟤네 미쳤나? 저거 왜 저러냐? 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판사들도 이미 판단을 다 끝냈어. 그래야 결국에 서류 봐봤자 뻔한 거야. 이미 다 아는 거야. 여기서 이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국방장관부터 밑에 있는 애들 그 부하들을 갖다가 싹 다 먼저 잡아 털어버려. 잡아 털면서 내 생각에는 검사 쪽이 먼저 선수를 쳤단 말이야. 국방장관부터 딱 구속영장 때리니까 바로 들어가잖아. 여기서부터 이미 밀린 거예요. 국방장관 들어가지 밑에 있는 애들 죄다 구속인데 그게 검찰이 한 거란 말이야. 원래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영장 때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야 왜 검찰이 무슨 권한으로 니들이 수사해 이러고 판사가 따져야 되는데 판사가 인정했어. 검사가 해도 돼 이러고. 그러니까 뻥뻥뻥 스케줄이 막 뚫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하들 딱 잡아다가 나이를 딱 했는데 이게 왁구가 어떠냐. 애들 부하들의 왁구가 얘네들이 무슨 엄청난 충성심이 있거나 엄청난 신념이 있거나 엄청나게 계엄령에 대해서 공감이 돼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애들이 완전히 쫄탱이처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지. 자 검사 입장에서는 폴리바게닝 들어가는 거야. 야 니들 10년인데 너희들이 인정하면 우리가 5년 구형해줄게 이 새끼야. 그러면 너희들 대충 받으면 3년 반이야. 할래 말래. 이러면은 어떤 애들이 안 받겠어. 안 봐도 DVD 아니야 이 그림 자체가. 딱 형량거리만 딱 들어가도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얘기하게 돼 있는 거야. 왜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기네들이 뭔 죄가 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완전히 억울하지. 뭔지도 모르고 왔다 나는 막 이런 애들인데 근데 애들이 딱 수준을 보니까 애들이 별 능력도 없는 애들인데 원래는 다 퇴역했고 나갈 애들을 갖다가 주워 모아가지고 어디 고등학교 같은 애들만 딱 모아가지고 야야 이거 하면 돼 이러고 술 먹고 한 내용들 밑에 있는 애들이 예예 이러다가 그냥 끌려가서 여기까지 온 애들 딱 왁구를 보면은 애들이 그냥 술술 불게 돼 있다 이거야. 검찰에서 수사받는 애들이 다 증언 때리고 대통령이 시켰다 체포하라고 했다 우리는 뭐 이거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말렸다 근데 대통령 혼자서 저랬다 김현영이 시켰다 다 메모장 건네고 뭐 우리 녹취한 것도 있습니다 막 다 내고 있어.
이러니까 이미 사건에 대한 진상이 뭐 어느 정도는 다 구체화돼 있는 상황. 여기서 공수처랑 경찰이 또 합쳐서 공조본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도 주변을 막 털어요. 막 잡아 넣어 갖고 다 가고 끌고 와. 얘기해. 막 얘기하는 거야. 신나게 애들 다. 그러니 공수처에서도 증거가 꽤 빵빵하게 모여. 이 허접한 부처가 그걸 판사님한테 딱 내놓고 판단 받아봅시다 했더니 그냥 100%로 그냥 딱 나와버려. 뭐라고 하냐? 이 대통령의 죄를 범했을 만한 상당한 의심. 주변의 내용들이 이미 유죄가 거의 고정돼 있는 거야. 반론이 없다는 거야.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즉 대통령이 시켰고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뭐가 있냐는 거야. 반박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얘 죄가 있네, 범죄자네 판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게 내란 우두머리라는 얘기는 모든 증언들이 죄다 윤석열이 시켰다야.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적인 걸 시켰다지. 국회의원 체포해라, 뭐 선관위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구금을 해라, 끌고 와라, 뭐 총을 쏴라, 뭐 이러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불법적인 명령들, 계엄령으로는 불가능한 내용들. 그거는 법적으로 내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헌불란. 이러니까 그냥 나와버렸어. 일단 뭐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이를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집행할 거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권한이 없는 기관의 불법적 영장 청구다. 절차도 정상적이지가 않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예.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러면 되는가. 전략이, 윤석열 대통령 쪽의 전략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저런 전략이 내가 볼 때는 탄핵에 있어서 진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지금 대목이야. 자꾸만 저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수사를 부정하고 이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자꾸 던지지 말고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면은 출석을 하되 내가 이걸 존중하지 이걸 인정할 수 없지만 나는 무패권을 하겠다.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근데 아예 난 쟤네들 수사기관으로 인정을 안 해. 이건 어디서 이렇게 그냥 끌고 오면 되냐 이거야. 그거를 누가 판단할 건데, 판사가 판단하는데 판사한테 인정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전에 뭐 소원을 하든가. 아무런 법적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기가 받고 나니까 그제서 우리 인정 못할 때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기괴한 반응이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할 거면은 나가면서 무패권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적 범위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겠다 나와야죠. 근데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 해석에 대해 부정하는, 반박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하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란이 아니었다. 뭐 나는 저런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그 공수처가 증언들을 이렇게 제출하면 다 윤석열이 시켰다. 그럼 나는 시킨 적이 없다라는 자료를 주면서 내면 되잖아.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뭐 방송이든 다양한 데서 얘기하는 이 계엄령의 문제점이 국무회도 없었다. 뭐 국방장관이 총리도 안 거쳤다. 대통령 뭐 민간인 여기 개입을 했다. 다 불법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야 될 거냐. 나는 몰랐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는 그쪽으로 없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계엄령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지금 문제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안 해. 반박 자료를 안 내. 단지 수사기관이 쟤네는 수사 권한이 없다야. 권한이 있냐 없냐라는 게 결국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이미 검사한테도 내란죄 수사 권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도 자기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전에 문상호를 지들이 잡아서 지들이 영장 청구를 했더니 받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앞에 선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자 하고 넣은 거야. 근데 넣었는데 받아줬어.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앞에 선례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앞에 선례를 막았어야지. 그러면 문상호 때 왜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때리냐 이러고 뭐 가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 차례가 되니까 그제서 뒤늦게 얘기하니 이게 먹히냐. 검찰들이 구속영장 할 때부터 나가고 김용현을 왜 구속하냐고 나갔어야지.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제 와서 난리친 게 되냐? 모양새가 이제 안 좋아진 거라고. 내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자기가 리더가 돼 있으면요. 밑에 있는 애들이 저렇게 구속이 되면 나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고생한다. 얘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밑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달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다 내가 내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적어도 우파라면.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도 메시지는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밑에 있는 부하이들이 죄다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나 안타까움을 표하지도 않아요. 다 걔네들 지금 저런 논리대로 수사 범위를 가지고만 따지면 검사 구속 때부터 문제였어. 근데 그때는 입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다 이거지. 이러니까 증언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더 나오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점차 고립돼 있고 또 결국 독박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도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대인배의 모습도 없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이면
만장일치 탄핵의 사유로서 갈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쟁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상호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즉, 이 공수처에서는 문상호 사례가 있으니까 우린 이미 인정받았다. 근데 뭘 아니라고 하냐? 이제 그 지적을 저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내용을 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체포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기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 예, 여기가 지금 잣된 부분이 지금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탄핵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다. 이게 체포영장. 이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한 200%는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돼. 지금 남은 거는 사형까지는 아니고 무기징역이냐, 한 40년형이냐, 뭐 이 정도 차이야 지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 지금 내용을 보면. 내가 볼 땐 40년형 이상인데 무기냐 40년형 이상이냐 사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은 범행의 과정과 범행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판사들도 다 봤기 때문에 추가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전의 증거를 뭐 내던가 해야 되는데 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구속까지 난스탑으로 가는 거다. 추측이 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써있겠죠.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증거인멸이 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 봐도 DB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게 눈에 보여.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뭐 나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이러고 체포되고 나서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변호인을 통해서 뭐 어디 또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나는 피해자이며 수사기관에 이런 강압적인 수사에 난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절대로 얘기 안 하려고 막 뭐 어떻게 버티겠다는 식으로 계속. 근데 그게 또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야. 또 그러다가 애초에 출석을 자진해서 나가서 묵비권 행사했다면 모르지. 근데 끌려 나와서 묵비권 행사한다. 이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법적인 수사기관과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판에 딱 박혀버려. 그건 100% 구속이야. 100%.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쓰면 안 되죠. 자기가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최대한 자기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또 잘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받고 수사기관에게는 그런 법률 소지에 대해서 의심을 안 받는 선에서 법적 테크닉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잡범들 어디 사기 치고 어디 누구 때리고 도망간 이런 잡범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보자. 그러면 뭐 판사가 교체되고 어떻게 하면 나 좀 한 3년 동안은 그냥 자유의 몸이겠지만 그때까지 놀고 있자 뭐. 이런 식의 잡범 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전혀 씨가 안 먹혀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드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게 지금 돌아간다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저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다 증거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매우 불리하다. 계속 불리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정무적 감각을 보여주시거나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이라도 할 능력이 단 1%라도 남았다면 지금 그 뇌세포를 써야 돼. 남아있는 뇌세포를 정상적으로 써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 이러고 생각 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전혀 자격이 1도 없었구나. 끝까지 이렇게 그냥 추한 모습으로 가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마치 틀튜브의 종말처럼. 틀튜브가 경찰한테 끌려가고 징징대면서 말로가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성실하게 임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단추를 잘 먹겼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불만들.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냐. 이건 무효다. 예, 그리고 서부지검에 왜 청구했냐. 예, 다 안 통해. 예, 다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나도 안 통하는 얘기만 지금 꺼내고 있어. 예. 일단은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하게 꼬투리도 잘 잡으시는 그 뇌세포로 본인의 계엄령이 얼마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왜 못 찾냐 이거야. 이렇게 디테일한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따박따박 깔 수 있는 이 지능으로 자신이 했던 계엄령을 돌아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야 내가 아무래도 이거 했던 게 너무 허접하긴 했네. 내가 공격을 좀 많이 당할 여지가 있겠네. 라는 식으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뇌세포가 글로 가야 된다고. 근데 계엄령 과정을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숭숭숭. 숭숭숭. 그래놓고 타인들에게는 따박따박. 근데 이게 먹힐 리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다. 체포영장 안 된다. 대단히 유감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 아니냐. 근데 이제 발부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하는 건데 니들 뭐라는 거냐라는 게 공수의 입장이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끝난 거야.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많은 장관들과 또 이런 군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이 될 때부터 폭넓게 인정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검사한테도 공수처한테도 내란죄 관련해서 니들 수사해라고 맡겨버렸단 말이지.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하면 뭐 하냐고. 틀튜브나 보는 그런 시청자의 외로운 외침밖에 더 돼? 그런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주며 그런 말에 누가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해 주겠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먹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그걸 받아줄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약간 좀 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가깝다. 내가 구속되는 게 좀 약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약간 좀 내가 굴욕적이지. 내가 좀 약간 추하지. 약간 모양 빠지고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지지자들에게 맞추자를 또 줘야 되거든. 그럴 때마다 저런 식의 괴상망측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그러면 그거를 빠돌이들이 먹고 그래 이걸로 정신 승리하자. 이거는 수사기의 처벌이다. 아니 지들끼리 그럼 뭐하냐 길바닥에서. 그게 사회를 그렇게 바뀌어지냐? 수사권 논란이 이미 해소가 되고 끝나버렸어. 이런 걸 보고 이제 죽은 자식 허벅지 만지네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져봤자 모임이 끝난 거를 그 전에 대응을 했어야지. 세 차례 분응한 윤통에 대해 체포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 또 윤통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그래요.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윤통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 이걸 법원에서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줬습니다. 저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형사사건이니까 뭐 형사사건에 저런 법원의 어떤 수사권의 인정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기가 어떻게 헌법재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고 좀 성실하게 임하시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의 약속, 국민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수사 임하고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열심히 책임을 다하면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가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저렇게 뭐 어떤 자기가 면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꼼수만 부리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거든. 그런 게 먹힐 수 있는 때가 있는 거고 지금같이 상황이 이런 뭐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와 자기 부하들이 죄다 구속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 1도도 씨가 안 먹힌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 또 인지 상태, 그다음에 정무 감각 이런 걸 우리가 쫙 돌아보면은 상당히 지금 안 좋다. 감각이 진짜 안 좋고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갔는가 의문이 많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 옆에 충원들을 하나도 안 듣는 거야. 옆에서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러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거거든. 그래야 폭주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기업을 어떻게 망치는지 잘 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되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서울구치소의 구금 예정입니다. 아주 굴욕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자칫 우파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끌려가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내란 수계로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이 대답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씨 막 이러면서 대답 안 할 거야 우치 이러면서 있던지 뭐 대답을 하자니 이것도 웃기고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아주 모양새가 지금 많이 빠지게 생겼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신병 확보를 위한 인치 장소는 인근 경찰서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된다. 서울구치소가 되면요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국과 깜빵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깜빵 선우임. 야, 조국과 깜빵 선우임 되나. 이런 굴욕이 어딨나.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보면서 대체 왜 계엄령을 하신 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타이밍 자체가. 대통령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며칠만 있어도 조국 구속이야. 3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국 구속이라면 그걸 가지고 야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잖아. 안 그래? 왜냐면 조국을 나름대로 털어야 된다 했던 게 윤석열이야. 그러면 조국이 구속되면 다시 그때 조국 사태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했네. 윤석열이 옳았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지지율의 반등의 여지도 있겠다. 분위기 잡아가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러면 외교도 또 되겠다. 아니 우파가 나름대로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2심 나오면 다시 또 이재명이 2심 불법성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고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법적인 사람들과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쭉 가면 되잖아 스케줄이. 그러면은 연말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서로가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조국 구속을 며칠 앞두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러니까 지금 본인의 인생이 뭐가 됐어요? 조국과 깜빵 선우임 관계가 됐어. 깜빵 후배야. 조국이가 그 안에서 머리 넘기면서 우리 석열이 맞니? 내 선배다. 국선배라고 불러. 막 이런 꼴을 당할 거야? 물론 이제 구속돼서 딴 데 가는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옆에서 왜 이거를 하여튼 뭐 말려봤자 말도 안 들은 짓이니까 그냥 막 나간 게 이 모양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주변에 이런 충고들, 충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인생에 지금 그 만류를 보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너무 인생을 지금 쉽게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갈 줄 아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이거는 벌 받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주변의 충고들, 충언들 이런 걸 무시했으면은 자기 혼자의 독단적인 판단만 믿고 막 나가다가 지금 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조국으로 떴던 사람이 조국의 후배로 지금 깜빵이 들어갈 입장이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지금. 자 그래서 체포영장이 이제 들어가잖아. 대통령 관저 들어가서 이제 잡아와야 돼. 딱 가서 잡아옵니다. 옆에 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4명이 1명씩 껴서 국회의원 들고 오고 본인은 이제 좌우 옆에 이제 딱 이렇게 껴가지고 대통령을 끌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덩치가 있으시니까 아마 좀 덩치가 있는 그런 경찰 애들을 모아서 끌고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사실은 이빠이 찍고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대통령의 장면이 될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잡혀 나온 것처럼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그림처럼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 사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나갔어야 된다는 거야. 성실하게 임하고 떳떳하게 내가 딱 나가. 그러면 후까지라도 잡을 수 있잖아. 노무현이처럼 후까지라도 잡으면서 탁 차에 내려가지고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아니 이러고 들어가는 이런 윤석열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우리 시청자 아이씨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후까지라도 남잖아. 그러면 모양새가 나쁘지라도 않아. 그런데 경찰한테 끌려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대놓고 대통령 기죽이겠다고 아마 포승줄에 수갑에 막 머리도 헝클어 놓고 막 데려 나올 걸.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뭐 제대로 뭐 메이크업도 못 해가지고 아주 추한 얼굴로 나오는 꼴이 노출이 될 수도 있어. 응? 그리고 나서 그 수사 들어가서 체포한 놈들이 또 나중에 얘기를 흘려요. 우리가 딱 들어갔더니 술 냄새가 진동했다. 뭐 봤더니 아주 여기 막 소주병이 나부러져 있고 막 소맥을 먹은 듯이 막 나부러져 있고 전날에도 술 먹은 듯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막 흘릴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당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숨어 있으면 안 돼.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이 뭐 얘기할 거면 당당하게 나와서 어떤 여론을 끌고 갈 건 본인이 직접 끌고 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말빨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정무적 감각이 안 돼. 그러니까 남는 건 뭐다? 이제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는 거라고. 이제 그런 사진도 사진 이제 뒷말 이야기 체포할 때 대통령이 뭐 항전을 했냐 저항을 했냐 뭐 하면서 무슨 뭐 소리를 빽빽 질렀냐 뭐 옆에 김건희 여사가 울고 불고 이거 나라 뭐 이러면서 했냐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디비디 아닙니까? 그걸 또 좌파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좌파애들이 그거 한 3배 또 불려가지고 뭐 김건희가 무슨 뭐 울고 불고 아주 뒹굴었다는 동안 이게 과장 들어가고 하는 거야. 각색돼갖고 나오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겪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데 경호처가 막으면 체포된다. 거기에 무슨 뭐 이거 누구든 간에 이건 공무집행이라 막자마자 그냥 바로 잡아가요. 바로 잡아가. 이거 막았다가는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통은 거부한다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형사 규정은 영장의 강제성이 유일한 예외 상황일 뿐 체포의 집행을 막는 건 안 돼. 압수수색은 막 이상한 거 막 가져가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체포는 딱 사람을 데려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막아? 욕설, 협박, 무기 사용까지 해? 이러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되는 거야. 여기에 대거의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 특수 공무집행. 형량의 50%가 더 더해져. 그러니까 벌금 맞을 거 구속돼도 되는 거고 더 때려맞아 형량을. 형이 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수의 어떤 집단군이 체포의 집행을 막으러 간다고 할 때는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을 막았다가는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아주 옛날, 아주 먼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국회의원, 뭐 야당 국회의원, 뭐 여기 여당 국회의원 우파 쪽, 뭐 좌파 쪽 애들 예를 들어 검찰이 이제 잡아가겠다고 딱 왔는데 막아 당에서 막 그 보좌관들이 이렇게 막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애들을 다 잡아뒀더니 그 국회의원까지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조금 이제 좀 소극적일 때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아무래도 막 뭐 진짜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막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수사기관들도 그런 여론을 생각해서 과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딴 게 어딨어. 지금 상대방이 국회의원을 잡아놓고 이거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다 끌어내 이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몸빵하기가 쉽지가 않아. 몸빵했다가 진짜 그 사람부터 계엄령 관련 인재 털리게 되니까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입건된 사건이 많거든요. 내란 때문에 입건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잡혀가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점에서도 괜히 거기서 깝치고 쌉쳤다가 인생 좆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 말 안 들어서 잘 된 사람이 없어. 내 말 안 들어서 잘 된 사람이 없어. 이거는요 전두환 대통령도 아무리 자기가 뭐 안 받겠다 수사 안 받겠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지만 결국에는 새벽에 그냥 뚫고 들어갔다니까. 이 체포단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세요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도 그냥 이러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도 뭐 그 전두환 대통령 약간 뭐라고 하지? 마지막 후까지는 살아 있었지.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러고 했지만 이제 멋있게 나오시고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예측하건데 이제 난리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예,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경호처에도 싹 다 잡혀갑니다, 이거. 경호처가 막을 근거도 없고 어디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이거. 못 막아. 예. 뭐 앞에도 뭐 진치 넣고 어쩔 거야, 지들이. 예.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법상 체포막을 근거가 없다. 지금 공수처는 아주 신났어. 얘네들은 원래 허접한 부처란 말이에요. 원래 얘네들이 수사력 자체가 떨어지는 애들이야.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제일 수사력이 떨어지는 애들인데 얘네들 지금 간만에 신났어. 지금 대통령만 잡아넣으면 공수처가 왔다로 뜨는 거야 지금. 왔다로. 지금 공수처는 그런 면에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조본이야. 공조본. 경찰과 같이 하니까 이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경찰도 이빠이 협조하겠다 그러면 몇백 명씩 데려와 경찰을. 경찰 몇백 명 데려오고 그냥 싹 다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체포하고 그냥 버스로 넣고 또 넣고야. 그냥 바로 들고 간다니까 이거. 예. 그래서 일선 형사들은 대통령을 끌어내 체포로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신났어. 지금 경찰 공수처 신났어요. 얘네들은 대통령만 잡았다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바로. 예. 그냥 다음 정권이 뭐가 됐다는 바로 승진이야. 승진에다가 그냥 얘네들 어딜 가나 그냥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쌓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냥 지금 난리도 아니야. 대통령만 잡았다면 그냥. 그래 내가 이거 이전부터 얘기했죠. 이 사건 나올 때부터 다들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누가 있든 대통령 손에 수갑을 채우냐? 그거는 그냥 스타 나오는 거야. 걔는 지금. 경찰 내부에서 윤통이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관저의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는 못 막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죄다 체포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소방과 특공대 등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 특공대도 경찰의 체포 수색영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뭐 가스통을 터뜨리겠다. 인질을 납치했다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 오히려 특공대가 들어가서 잡아내는 거죠. 뭐 하여튼 법조 관계자들도 체포영장 집행이 수리에 맞는다. 근데 나는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추하게 가시면 안 돼. 너무 추하게 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냥 멋있게 나오셔라. 멋있게 딱 그 샤워하시고 예 이거 무스 바르시고 얼굴에 이거 선크림 바르시고 주름 개선제 이거 하고 넥타이 매시고 향수 뿌리시고 해갖고 나 간다. 나 가. 김건희 여사랑 같이 나와갖고 앞에 있는 그 태극기 분들이랑 나 간다 이러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체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뭐 태극기 있는 분들 그 이 추운 날에 그 노인분들 고생시키고 우파 진영을 이런 식으로 텐창을 내고 그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방패막이로 쓰고 이런 거는 리더로서도 자격 바탈인 거니와 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우리 우파 진영에서 뭐 연예인들 딴따라라고 만날 비아냥거리지만 그 연예인들도 자기 공연에 와준 사람들 추울까봐 난로 쫙 깔고 무슨 핫팩도 나눠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추운 날에 그 노인들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따뜻하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아유 나 방패 좀 해줘 막 이거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남아있다면 나와가지고 지지자한테 고맙다 인사도 드리고 하다못해 좀 따뜻한 커피라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제 마누라가 이번에 끓였습니다 이거 하고 저 가보겠습니다. 쓰다 보고 올게요. 이러고 가는 거야. 멋진 마지막 모습이라도 남기고 가야 그래 마지막엔 그래도 엔딩이 좋았다.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인성이 뭐냐 막 이런 소리만 나오잖아. 나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 추운 날에 저렇게 그 노인네들을 앞세워가지고 방패막이나 쓰고 앉아있고 이래야 될까. 참 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악용하지 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애국심을 자기 개인의 방어막으로 쓰지 말고 멋있게 받을 거 받고 서로가 그런 게 낫지.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이거 우파의 망신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갈까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요청했어요 지금. 예, 경찰 기동대 요청해가지고 새해 첫날 체포 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새벽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저 체포영장 받고 전두환 대통령 잡아갈 때도 새벽에 들어갔단 말이야. 다 쓰러져갖고 다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쪽 하고 들어가서 쪽 하고 내려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내내 버티셔야 될 겁니다. 새벽 내내. 예, 새벽 내내 버티셨다가 야 지쳤네 쟤네들 이럴 때 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소용없어요. 경찰 기동대 와가지고 이제 바리케이트 채우고 쫙 깔고 여기 가운데 길로 쭉 들어간 다음에 대통령 데리고 쭉 나오는 거야.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예, 왜냐면 그냥 만약에 방해하는 순간 그냥 바로 체포야. 수갑 채우고 바로 들어가고 그거 한 몇 사람 들어가면 바로 겁먹고 쫄아갖고 안 돼요. 예. 뭐 좀 남은 거는 이제 경찰 병력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잡아가면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고생하시겠네. 예,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상황이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그 곤란하고 또 저렇게 되면은요 그 이제 좌파 쪽에서도 애들을 또 동원해. 좌파 쪽에서 이제 시위꾼들 동원해가지고 그 앞에서 뭐 탄핵 뭐라고 하지 체포 찬성 뭐 체포해라 뭐 나와라 뭐 윤석열 뭐 이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또 그러면 점점 또 좌빨들이 거기서 또 결집해가지고 또 빨라짓하고 이러면은 아휴 이거 안 된다. 망신창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을 연출한다는 것부터가 대통령이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깔끔하게 만들어서 지지자들도 안 힘들고 본인도 좀 사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치 틀튜브 마냥 틀튜브처럼 지금 살고 있어. 끝까지 아는 척 끝까지 센 척
자기만이 옳은 척. 이게 이제 틀튜브의 특징이잖아요. 맨날 틀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이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쉴드 치냐라면서 이제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지도부 유감 표명에도 수사 임하겠다고 밝혀놓고 다른 모습은 지적하고 있다. 권영진도 당당히 수사받고 헌재재판 임하셔라. 중진도 착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초선은 개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이해가 안 됐다.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담화를 통해 수사 임하겠다고 밝혀놓고 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냐.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한 중진 의원 윤통보를 보면 수많은 생각이 든다. 착잡하다. 여당 내에서도 윤통이 자진 출석 등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계속 거보다 결국 체포영장까지 나오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이제서야 나오는데 권영진 역시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 받으셔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지적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과도하게 틀튜브를 맹신하고 틀튜브만 보다가 진짜 틀튜브처럼 살고 가시는 거예요. 예, 왜 맨날 틀린 틀튜브에게 자기의 모든 정신 세계를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틀튜브 같이 예측이 맨날 틀리고 정확성이 전혀 없고 분석도 틀려, 결과도 틀려, 예측이 틀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야, 저 새끼는 말만 하면 틀리냐 어떻게? 이런 놈이랑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삶의 교훈이 있잖아. 아니 저 새끼는 말만 하면 틀려. 근데 이 새끼는 말만 하면 맞아. 그런 놈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맨날 예측이 틀린 놈한테 가가지고 자기 뇌를 위탁을 하냐고. 이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마저도 인생을 저렇게 망치는 게 틀튜버들이다. 예측이 틀리다라는 것이 그게 무지몽매함인 거고 그게 천박한 거고 그게 덜 떨어진 거고 그런 멍청한 놈들을 주변에 놓으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구멍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나보다 똑똑한 놈한테 충고를 들어서 보완을 해야 돼. 인간이란 존재가 지가 아무리 천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천재면 뭐하냐. 여자를 못 꼬셔. 그럴 때는 여자를 잘 꼬시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여자를 잘 꼬시면 뭐해? 내가 영어에 약해. 그럼 영어를 잘하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듯이 항상 인간이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매번 부족할 수 있다. 그거는 노력을 해서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더 진실된 더 확인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충고를 귀찮아하고 불쾌해하고 그런 귀에 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오만한 태도가 틀튜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틀튜브만 보다가 내 판단에 너무 그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은 갱생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까지 몰려버릴 정도로 검찰총장 출신이 사법적 판단에 이런 한계를 드러내고 이런 오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바보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맨날 틀리는 그 멍청한 저능한 저학력, 저지능, 저능하듯 놈들과 어울린 대가라는 거야. 주변에 좀 감이 되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들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저능한 새끼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말만 듣냐 이거지. 그러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잖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번 틀리는 틀튜버들의 세계에 빠지지 마라. 맨날 틀리니까 맨날 지는 거다. 현실이 그런 멍청한 놈들 말대로 이루어져 있거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가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하고 누가 열심히 무슨 분석을 하고 누가 열심히 고찰을 하고 그러면 철학가들은 뭔 필요가 있고 역사학자는 뭔 필요가 있냐? 그런 멍청한 새끼들이 하는 그냥 개소리만 들어도 될 거면 세상 원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끝도 없이 공부하고 또 고찰해보고 철학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집단 관계란 무엇인가 우파는 무엇이고 좌파는 무엇인가 막시즘은 무엇인가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틀튜브 새끼들처럼 단순하게 씨발 내가 의심하는 게 다 진리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세포적으로 살 거면 뭔 그런 고찰이 필요하냐? 사회 현상이 무슨 고찰이 필요해? 틀튜브 새끼가 그냥 의심하는 대로 흘러가면 다 됐고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냐? 아니 애초에 선거 전에 우리가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긴대. 그런 전능한 새끼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좌파를 이기냐고.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찰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저지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 그런 새끼들은 좌파에 보내야 된다니까. 걔네들은 달래서 야야야 틀튜브야 너는 그냥 이제만 빨아주면 안 될까?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응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보내야 돼. 이런 저지는 새끼들은. 그래야 우리에게 유리해진다고. 그 새끼 한 명이 가면 우리한테 한 5만 명은 오게 돼 있다 지지자가. 그 새끼는 그런 놈들 한 명 때문에 우리가 10만 명씩 잃어요. 원리를 이해해보란 말이야. 맨날 틀리니까. 맨날 틀리는 우파. 맨날 오류나는 우파. 맨날 지는 우파. 그리고 지고 나면 반성을 안 하고 부정선거 외치는 음모론이라 외치는 그런 우파가 어딜 가서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박수받고 지지받을 수 있겠냐고. 전응하들 집단만 될 뿐이지.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으셨어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주도자가 돼 있고 자기가 더 맹신해 있고 자기가 더 거기에 푹 빠져 있었으니 이거는 갱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빠져버리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다 그 이전에 윤석열 검찰로서 윤석열 특검 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사법적 기준에 대한 일종의 대가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윤석열 검찰 특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온갖 꼼수랑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가 워낙 일들이 많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꼼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하루 전날에 추가 혐의를 또 넣어버려. 그럼 변호사가 뭐야? 하루 안에 이거 어떻게 보냐? 그리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구속을. 나중에는 사법부가 야 너희들 너무 양아치 같은데 이러고 너무 이거 얍삽인데 이러고 좀 제재를 했단 말이지. 오죽하면.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윤석열 특검은 온갖 방어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식의 검찰이 꼼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해 이런 식의 행태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양호한 거야. 대통령 많이 받았지. 3번이나 받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골로 보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 많이 지라. 대통령이니까 더 높은 수준에서 법적 책임까지 네가 감당해라. 우리가 약간 오버해서 너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대통령이니까 감수해라. 이러고 법적인 기준 자체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놓은 게 윤석열 검찰이야. 이제 본인이 그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정말 웃긴 거는 말이에요. 우파 진영은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조질 때 좋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게 해가지고 대통령 다 조지자 이거지. 그때 당시에는 야 이딴 식의 기준이었으면 노무현이고 김대중은 더 구속이야. 좋아 하자. 문재인 보자고. 문재인 때 온갖 논란이 나와. 그런 기준으로 문재인을 털었으면 문재인도 구속이야. 할 게 한두 가지야. 근데 지가 당해. 자기가 올려놓은 기준에 자기가 걸려갖고 자기가 이거를 감당을 못해갖고 지금 도망다니다가 끌려나오게 생긴 거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고. 야 살다 이런 꼴은 또 줘봐.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자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게 뭐가 우파야 이게. 그냥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꼴인데 지금. 이러면 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시절에 마구잡이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 무한대급으로 딱 올려놓고서는 자기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졌다는 것도 지금 너무 웃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령이든 그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위험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를 안 당하겠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감을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결국 이런 대통령이 많은 국민한테 좀 외면받고 결국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걸 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이 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차례가 되신 거죠.